예,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증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올라도 고민, 떨어져도 고민이 있죠.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김경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도 이렇게 젊으세요. 비결이 뭡니까? 40대 초반이지만 네. 주식에서 차근차근 벌려고 노력 애쓰면서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거든요. 네. 투자자들도 방송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얼굴이 밝으셔서. 자, 오늘 주제부터 좀 볼게요. 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 기조적으로는 올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세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정책 모멘텀 효과. 근데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또 이제 궁금증이고요.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보면 뉴욕은 물가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표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 높게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강합니다. 그런 차별화를 좀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차별화가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전날 미국 증시가 0.3% PPI가 전월비 상승을 하면서 네. 이제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주요하게 구성을 이루고 있는 쪽이 서비스 물가였습니다. 그 부분이 0.6% 정도 상승을 특히나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이루고 있는 부분이 병원 환자 서비스라든지 펀드 매니저 쪽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쪽인데 이 부분은 미국에서 이제 증시가 많이 오를 경우에 이제 펀드 수수료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거고 그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한두 달 정도면 또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네.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 외국인도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전체 매수를 임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 쪽에서의 하락보다는 우리나라의 26일 날 펼쳐질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오픈 AI 부분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모델 소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네. 한쪽에서는 테마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저PBR 주의의 또 다른 상승이 이어지면서 저희 증시는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조금 소위 디커플링 차별화를 보이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산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월말까지 좀 체크해야 될 변수들, 이슈들 좀 알려주세요. 지금 우선 최근에 눈여겨볼 이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는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제일 기대하시고 계시는 기업, 이제 밸류업 대책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발표할 것들의 핵심은 세제 혜택입니다. 기업 부분에서의 세제 혜택 그리고 개인, 고배당주를 투자하고 있는 개인 쪽에서의 이제 세제 혜택이 될 텐데 기업 부분에서는 일단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에 법인세 감면 그리고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배당 기업 투자 부분에서는 개인 부분에서는 배당 소득 부분이 저율로 분리 과세되는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주 로테이션은 항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일본이 22년도 4월 도쿄 증권거래소 개편을 시작으로 24년 요번 1월 달까지 이에 따른 후속조치위원회를 14차례나 벌써 단행을 했거든요. 저희도 여기에서 총선 일회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힘써가지고 기업과 가계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네, 기업 밸류업.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잘해줘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제 조항을 줄 수 있느냐가 사실 문제였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 아닐까요? 네네. 지금 엔비디아 다들 미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를 빼놓고 투자하실 맞아요. 수 없었을 텐데 지금 작년도만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4분기 이제 분기 매출이 60억 달러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준이었는데 지금 요번에는 매출 이 3배 이상 급증해가지고 200억 달러를 넘어갈 예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조차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3년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를 지켜보면 주가 변동성이 6.7% 정도 이제 펼쳐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미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투자하기에
그 용이한 그 섹터이자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무슨 프로그램 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예. 네, 이게 그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글로 이제 치면 뭐 이렇게 그 40대지만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남자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모습을 뭐 연출해줘, 시연해줘라고 하면 저와 똑같은 이제 영상이 실제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퀄리티가. 그리고 제가 지금 이쪽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에 비치는 빛굴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굉장히 그 완벽한 수준으로 시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에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그 AI 하드웨어 쪽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종목들이 조금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아니고 이건 이제 오픈 AI 쪽에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짜로 이제 인공 AI라는 게 아티피셜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가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고 세 가지 이슈 주목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한 가지가 남아있네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도 긴급적으로 공지를 한 바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상위 5대 병원에서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집단 행동이 이슈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 20일 화요일 그 전면적으로 전공의 전원이 근무 중단 이슈로 원격 의료 및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기업의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까지 해서 세 가지 이슈를 주셨고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뭐 이제 부담스럽다, 뉴스에 팔아라 이런 분위기보다는 아직 기회가 좀 남아 있다, 국내 증시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이슈 가운데서 관심 섹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어느 섹터를 좁혀보세요? 지금 오늘도 이제 많은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양축인 기업 밸류 쪽 한 축,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뭐 비대면 쪽이라든지 의료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쪽, 그런 쪽을 같이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 AI 쪽에서는 원격 의료 포함해가지고 유비케어와 케어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똑딱이라든지 굿딱을 많이들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모바일 진료 예약 서비스라든지 주변의 병원이라든지 약국 이런 쪽을 찾고 접수 예약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래서 그 똑딱 운영사의 비브로스 지분을 44.42% 보유한 유비케어, 그리고 굿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케어랩스까지 그런 쪽으로 의료 AI 쪽이 한 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일 경우에는 현대차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국인 순매수 업종 중에서 여전히 최고의 밸류업 기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본 기업 대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현금 상태가 많이 기업 비중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순현금 상태가 열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2월 달에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확정 이후 편안하게 새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대차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물론 뭐 섹터가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관심 섹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오늘 나오셔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 타이밍에 말씀하신 건 의료 AI하고 자동차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쪽에서 그러면 조금 토픽을 골라보죠. 그 가운데서 이제 관심 종목을요. 네, 일단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말씀드리면 셀바스 A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콕 집어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월 1조 원 내외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가지고 배당 재원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와 달리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현대차가 10% 이상 ROE를 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9년에서 2014년도까지 이 당시에 1배 이상의 PBR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10% 이상 ROE를 실현한 시점에서는 PBR 1배 이상의 주가를 달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주가를 현대차의 현재 주가를 PBR 1배로
합쳐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70% 이상 높은 수준인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지금 기말 현금 보유액이 19.2조액입니다. 2조 원입니다. 지금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약 5조에서 6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발표된다면 10% 이상의 ROE가 달성이 가능하며 PBR 1배가 부여될 때 현대차 시가총액의 그 우선주 합산까지 합해서 약 100조 원에 이르게 되며 이로 인해 가지고 추후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주주 배정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면 현재 회장인 정의선 회장의 상속 및 지배구조 개편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회사는 셀바스 AI입니다. 그 전에 잠깐 현대차 정리하고 갈게요. 네, 좋습니다. 현대차는 그러니까 ROE가 10% 갔을 때는 PBR이 한 배를 넘었다. 지금은 이제 ROE가 10%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9.3이니까 10%를 가고요. PBR은 지금은 한 0. 올라와서 0.8배 정도 될까요? 네. 근데 한 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하셨고 지배구조 문제는 사실은 현대차도 풀어야 될 과제죠. 과거에 이제 이 스토리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이런 분위기를 좋은 순풍을 이용해서 그죠? 풀린다고 하면 맞습니다.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자동차원 현대차. 근데 뭐 바보 같은 질문 또 여쭙게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타이밍에. 근데도 괜찮아요? 여전히 사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산다는 게 오늘 사서 내일 먹자 이런 기조보다는 편안하게 이제 한 30만 원 중후반까지 보유할 입장에서는 사도 되면서 사신 분들은 너무 빠르게 최근의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익절을 하자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특정 비중 자체는 꾸준히 끌고 가자라고 여겨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진리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상당히 좋은 그죠? 전략이라는 거죠. 한꺼번에 사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료 셀바스 AI, 셀바스 AI는 음성 인식 업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전에도 앞서 급하게 막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앞서갔었는데. 우리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쪽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지분을 투자한 AI 스피치 음성 인식 회사인 사운드하운드 최근에 이제 주가를 알아보시면 70% 이상 주가가 폭등했거든요. 이런 쪽뿐만이 아닌 21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8조 원을 주고 인수한 의료 음성 AI 업체인 뉘앙스 이런 쪽의 경쟁 관계였는데 국내에서는 이미 뉘앙스를 밀어낸 바 있는 음성인식 특화된 AI 전문 기업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음성 AI 쪽을 표방하지만 의료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셀바스 AI가 독보적이거든요. 지금 유치원생한테 뭐 TV 켜줘 그리고 청소해줘 같은 말은 하고 알아듣지만 의사라든지 간호사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하는 전문 용어로 말을 하거나 알아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처럼 전문적으로 의료 음성 인식과 기록에 특화되어 있기에 최근 오픈 AI 및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집중적으로 M&A 또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EHR, EMR이라고 해서 자동 전자 의무 기록 분야의 최선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중학교라든지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이 AI 디지털 교과서로 변환이 되고 있는 쪽인데 이쪽이랑 이미 교육청에서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 로봇 대표 기업인 로보티즈와 음성 AI 기술을 제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뿐만이 아닌 법률 쪽에서도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경찰서와 법원의 조서 그리고 유사 판례, 법조문 되게 길잖아요. 법조문 검색 등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그 적용처가 확대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실적이 24년 연결 매출로 171% YY로 그 증가한 1,517억 예상이고요. 영업이익은 268억, 200% 이상 증가입니다. 그리고 25년 연결 매출로도 1,755억 원, 16% 이상 증가된 수치이며 영업이익은 433억 원, 62%를 성장을
전망합니다. 그대로만 나온다면 올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쪽에서도 또 눈여겨봐야 될 점이 ROE의 눈부신 이제 증가 부분이거든요. 네. 아까 전에 앞서 우리나라의 ROE가 미국이라든지 일본 대비해가지고 많이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락 추이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한데 이 셀바스 AI는 올해 11.6%를 그 바탕으로 내년 23.5%, 내후년 31%대까지 ROE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수 AI 업체 중 다양한 적용처는 물론 폭발적인 실적 성장까지 담보되었기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우리가 셀바스 AI는 이제 AI 쪽 소프트웨어로 좀 인식하고 있거든요. 광범위한. 근데 의료 쪽은 뭐 루닛이나 뷰로나 이런 걸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셀바스 AI도 다양한 분야 가운데 또 의료 부분이 눈에 띄고요.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효과, 자회사 효과 이런 걸 좀 누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만 약간 이제 그 의료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 AI도 그렇고 변동성이 커요, 그죠? 그런 변동성을 어떻게 이길까 하냐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들 또 주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 봤고요, 관심 종목까지도 살펴봤어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